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미디어 뉴스 3월 24일 화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오늘 중요한 이슈 발표된 거 부동산 보유세 논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 이재명이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도쿄였으면은 3배 정도 더 과세를 했다라면서 이런 취지의 내용을 트위터에다가 공유를 했는데, 이게 단순한 그냥 의견 제시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확성에 문제가 있고요. 또 정책의 방향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발언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쿄였으면 3배 더 냈다 라면서 이재명이 외국과 주택 보유세 비교를 이제 공유한 사건입니다. 이제 SNS X라는 이제 구 트위터에다가 주택 가격의 안정은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 그놈의 부동산 시장을 아주 머리채를 못 잡아서 안달난 이재명이 사실 물고 늘어질 게 이거밖에 지금 없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세금 문제, 그게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마지막 수단이라면서 이를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은 SNS를 통해서 막 의견도 물어보고 자신이 막 생각한 것도 말하고 이랬는데, 이거를 정부가 실제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라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하도록 하거나 만기 연장을 제한하고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유예를 끝내는 방안,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축소해서 비거주 1주택자까지 세금 감면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와 관련해 얘기를 하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라 서울의 문제다 라면서 뉴욕, 그리고 런던, 도쿄, 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다 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보유세가 OECD 국가들 평균보다 낮은 0.15% 수준의 보유세라고 합니다. 이걸 지금 올리는 것을 1% 안팎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요. 시장 가격을 견인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1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유세를 더 부과하게끔 그러한 방안까지 이제 의제로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외국의 보유세들 살펴보시면 미국 뉴욕은 1%, 일본의 도쿄는 1.7%, 중국 상하이는 0.6%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한 수치로만 보면 지금 뭐 뉴욕, 도쿄, 상하이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가 0.15% 보유세다? 뭐 단편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정말 단편적인 것이다. 실제 문제는 이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고 정확성에서 지금 이 지표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안철수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부동산으로 돈 벌면 나쁜 사람이고 주식으로 돈 벌면 정직한 사람이냐. 다주택자 공무원의 집은 이해 충돌이고 주식하는 공무원의 주가는 노력의 산물이냐. 이렇게 혐오를 더 씌우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다 라면서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재명의 정책은 정말 가진 자들에 대한 혐오 프레임을 씌워서 우리가 이만큼 잘했다, 우리가 이들에게서 돈을 빼앗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근데 앞뒤가 정말 안 맞고 자신이 어떻게든 개입을 해서 이 실적이라고 말할 거품이라 해야 될까요? 그것을 자신의 공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그러한 이재명의 계략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지금 안철수가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여기는 직장인들이, 검증된 직장인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커뮤니티 블라인드라는 곳인데, 한 누리꾼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잘 알아보지도 않고 이런 글을 쓴다. 도쿄 보유세 1.7%, 대통령이란 사람이 진짜 뭐 하나도 안 알아보고 글을 써도 되는 거냐 라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재명이 말한 거의 구조는 이제 논리 구조가 그렇습니다. 한국이 보유세가 다른 나라들보다 선진국보다 낮다. 그래서 외국인은 더 일을 많이 낸다. 그래서 우리도 많이 낼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선동을 하는 건데, 비교 방식 자체가 지금 틀렸습니다.
일본 도쿄가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일본 도쿄의 보유세가 1.7%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대로 적용되는 세율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소규모 주택용 토지는 과세 표준을 6분의 1로 잡습니다. 그리고 도시 계획세도 3분의 1로 감액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1.7%로 보이지만 실제 부담은 0.5% 정도로 내려간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진짜 알면서 비교를 한 거냐, 이거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올리겠다라고 알면서 말한 거냐, 아니면은 정말 배경 지식이 없어서 혹은 이걸 미처 몰라서 그래서 이걸 모르고 한 거냐, 이 문제를 지금 따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더 문제는 또 있는데 불리한 요소가 빠졌다 이겁니다. 일본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종부세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종부세가 있죠. 그리고 한국은 취득세가 최대 3.3%입니다. 근데 영국은 12%라고 하죠. 이 양도세, 거래세, 이거는 왜 비교해서 빠졌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거는 이재명의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리한 숫자만 가져와서 비교하는 모습이다 라고밖에 비춰지지가 않습니다. 네, 여기 보시다시피 고가 아파트로 가면 오히려 한국이 보유세가 더 높다.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옆 나라는 1.7%대는데 하면서 글 써서 선동하고 있네. 그리고 거래세는 왜 쏙 빼고 얘기하냐 얘기도 했고요. 자신들의 불리한 얘기 빼놓고 얘기한다, 못 봐주겠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이 정말 위험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금은 무슨 핵폭탄이다 라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필요하면 써야 한다 라는 식으로. 이게 정말 문제는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 쓰는 건지, 어디까지 쓰는 건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그게 정말 애매모호하고 이 이재명이라는 작자가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 와중에 명확함이 없다라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정말 이거는 나한테 이득이 될 것 같다 하는 곳에다가는 퍼서 자신의 공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냥 숨겨버리고 그냥 쉬쉬해버리는 이 상황이 정말 잘못됐고 우리가 짚어 마땅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추경 퍼주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오늘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 또 지금 유가 관련해서 문제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관련해서 혼란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이 국민들의 에너지 아껴쓰기 운동에 동참을 부탁한다라는 그런 아주 웃긴 메시지도 지금 낸 상황입니다. 지금의 부동산 상황이 어떤가요? 매물이 일단 잠겼고요. 그리고 거래가 감소했고 국민들의 불안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보유세를 더 올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다주고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느냐. 일단 시장이 경직되고요. 그리고 거래가 실종되고 또한 가격이 왜곡된다 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이 에너지 아껴쓰기도 너무나 황당한 부분이, 그냥 국민으로서 황당한 부분이, 정책 실패는 정부가 만들고 부담은 국민이 나누자 라는 이러한 논리 구조가 저는 이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자신이 잘한 거는 이제 팬덤을 활용해가지고 와 잘했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이 어떻게 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함께 나누자 라면서 약간의 압박식으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메시지 내는 건 과연 옳은 것인가 라고 묻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문제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비교는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되어 있는데요. 세금 정책은 정말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선동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가격도 자금도 투자도 쥐고 흔드는 정부. 시장은 무너지고 있다. 네, 정말 모든 것이 정확해야 합니다. 세금에 있어서는. 특히 숫자는 더더욱 정확해야죠. 도쿄가 1.7% 정말 지나가다가 도쿄 시민이 웃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금은 정말 우리 국민에게 있어서 살갗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보다 신중해야 하고, 대통령이 그냥 SNS에 띡 하고 올릴 그런 아주 가벼운 이슈가 아닌데 이재명이 너무나 경솔한 행동을 오늘도 이어오고 있다 라는 그런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렸습니다.
저는 정책이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 결과로 책임져야 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정말 이재명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국민들을 선동하고 국민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행동들이 정말 계속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재명 핸드폰 좀 안 뺐나요? 도대체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정말 천치 바보로 보는 게 아니면 저렇게 말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오늘도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오늘 뉴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 보면서 화가 참 많이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화날 만한 소식을 자꾸만 전달드리는 게 어쩔 때는 송구스럽기도 한데, 하지만 어떻게 하나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정말 리얼 월드,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재명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한다라면서 오늘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의 이제 보유세 관련 문제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드렸고, 저희는 이제 이재명 끝까지 타도를 해야 합니다. 이 이재명 정부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떻게든 붙들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정책, 저희가 잘 무찌를 수 있다 생각하고 어떻게든 허점을 찔러서 공론화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보유세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 서울미디어도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재명에 대해 오늘도 고발하는 내용의 뉴스를 전달드렸습니다. 저희 서울미디어는 내일도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 뵐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마무리할 때에 저희 서울미디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2번 안 됩니다.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저희 특파원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라이브 방송으로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고생이 참 많으신 기자분이십니다. 저희 서울미디어는 2030 청년들이 운영을 하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면서 저희 행보를 응원해주시면 정말 좋은 컨텐츠, 우리 자유우파에게 걸맞는 좋은 컨텐츠, 양질의 컨텐츠로 보답할 테니까 많이 알려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쇼츠도 정말 좋은 아주 다양한 컨텐츠들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지켜봐 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미디어 뉴스였습니다.